네, 안녕하세요. 2장 7번째 영상이고 아마도 2장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쌍극자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전기쌍극자라는 것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쌍으로서 존재하는 입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전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는 플러스 Q쿨롱의 전하와 마이너스 Q쿨롱의 전하가 매우 가까운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걸 같이 묶어서 전기쌍극자라는 형태로 한 덩어리로 한 뭉탱이로 보고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델타라고 읽는 기호고요. 매우 짧은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Q쿨롱과 마이너스 Q쿨롱이 매우 짧은 거리 델타 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전체 한 뭉탱이로 보고 해석하겠다. 마치 N극과 S극의 자석을 한 뭉탱이로 해석하듯이 이 전기쌍극자도 마찬가지로 Q와 마이너스 Q를 한 뭉탱이로 해석하겠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Q가 델타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거를 전체를 한 뭉탱이로 보겠다. 한 뭉탱이로 전개 E와 전위 V를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뭉탱이들의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전기쌍극자의 전개와 전위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당장 외우겠다 이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참고로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르는 건데 이 뭉탱이 쌍극자가 가지는 전하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M을 Q 곱하기 델타로 정의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공식에 둘 다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공식을 적어 본 겁니다. 쌍극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각도입니다. 이 코사인 세타에 각도가 들어가죠. 전기쌍극자의 전개가 각도가 몇 도일 때 최대가 되냐 또는 최소가 되냐, 마찬가지로 전위가 각도가 몇 도일 때 최대가 되냐 또는 최소가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자, 코사인 세타는요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0도에서 최대가 되고 90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쌍극자의 전개 또는 전위가 몇 도에서 최대가 되냐고 물으면은 0도를 골라주시면 되고 몇 도에서 최소가 되냐고 물으면은 90도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답이 0 아니면 90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찍으시면 되고요. 0도일 때 최대, 90도일 때 최소 이거를 기억하시면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는데요. 서로 반대로 연결한다 생각하시면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자, 0과 90 중에는 0이 작은 숫자인데 최대가 되고 90이 큰 숫자인데 최소가 되죠. 서로 반대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0과 90을 구분해서 답을 골라주실 수만 있으면 쌍극자 문제는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개와 전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은 전기쌍극자 문제가 나오면은 0과 90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개 또는 전위가 몇 도에서 최대가 되고 몇 도에서 최소가 되는지 물어볼 때 0일 때 최대, 90일 때 최소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문제를 딱 봤는데 쌍극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끝에 보니까 몇 도냐고 물었죠. 자, 쌍극자의 각도는 0 아니면 90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전개든 아니면 전이든 다 상관없이 0일 때 최대가 되고 90일 때 최소가 된다 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개 세기가 가장 작은 점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최소를 물었으니까 90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쌍극자라는 말이 보이고 여기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전기 쌍극자 문제죠. 그리고 각을 물어봤는데 언제 최대가 되느냐. 자, 쌍극자 문제는 0 아니면 90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서로 반대로 연결하면 된다고 했죠. 0일 때가 최대가 되고 90일 때가 최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값을 물었기 때문에 0을 답으로 하면 됩니다. 자, 보기에 보니까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파이는 3.14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몇 도 몇 도 해서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파이를 180도로 기준해서 2분의 파이를 90도로 3분의 파이는 60도로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라디안으로 표시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로 이론 하셨으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90도가 되는 거죠. 쌍극자 문제에서는 0 아니면 90만 생각하면 된다 했는데 만약에 최소를 물었으면은 2분의 파이가 답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0 아니면 90이 답이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렇게 파이로 변환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은 최대를 물었기 때문에 0일 때 최대가 돼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쌍극자라는 말이 나오고 몇 도의 각이라고 해서 각을 물었네요. 근데 전개 세기가 가장 큰 점을 물었죠. 쌍극자 문제에 나오면은 0 아니면 90만 생각하면 된다 했고 0일 때 최대, 90일 때 최소라고 했죠. 근데 가장 큰 최대를 찾으라 했으니까 0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이 문제랑 문장이 똑같은데 여기서는 가장 작은 걸 물었기 때문에 90도가 답이 되고 여기서는 가장 큰 점을 물었기 때문에 0도가 답이 되는 거죠. 사실 최근 CBT 문제에서는 거의 0도가 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90도가 답이 되었던 문제는 되게 옛날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건데 최근 CBT 문제로는 답이 0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0일 때 최대, 90일 때 최소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답이 90도가 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쌍극자 각도 문제는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유형으로 반드시 챙겨가시면 좋은 유형입니다. 자, 그럼 문제까지 풀어봤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장 마지막 내용으로 부하성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에 연결되는 부분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하성 방정식은 부하송 읽기에 따라 책마다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문제에서 영어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장 가면 당황해서 이게 무슨 방정식이지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영어를 보더라도 부하성 방정식이구나 하면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엔 공식의 모양만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공식 모양인데요. 자, 이 역삼각형은 미분 연산자라는 건데 제곱이 붙어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 미분 2번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위 V를 2번 미분했다. 정확히는 편미분 2번 했다 이런 의미고요. 자, 이거는 로우라고 해서 앞에서 몇 번 봤던 기호죠. 문제마다 로우라고 나오기도 하고 로우 V라고 해서 밑에 V라는 첨자를 붙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앞에서 로우 S가 면전화 밀도, 로우 L이 선전화 밀도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었죠. 여기서 V는 볼륨이라고 해서 부피 또는 최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우 V는 최적 전화 밀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로 또는 로 V라고 쓴 이것은 최적 전화 밀도를 나타내고 밑에 입실론은 유전율이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모양입니다. 자, 이 역삼각형은 나블라라고 읽고요. 그래서 식이 나블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성의 방정식은 나블라 제곱 V는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우 V다 라는 거고 이 식의 의미는 최적 전화밀도 로우 V를 알고 싶다 라고 할 때 전위를 알고 있다면 전위를 2번 미분해서 편미분 계산을 통해서 로우 V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방정식이고요.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심플합니다. 그냥 이 식 모양만 외워두시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라 라고 할 때 모양이 이것과 다르면 틀렸다 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들 중 틀린 것은 해서 보기에 포화성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앞에 마이너스 보어가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로우와 입실론 분모 분자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로우는 로우라 쓰든지 로브이라고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빠지거나 분모 분자가 바뀌면은 완전히 틀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화성 방정식에서 틀린 부분 해서 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모양만 눈에 잘 익혀두시면 문제 보기에서 부화성 방정식 보이면 일단 의심하고 틀린 거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화성 방정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모양이고 위에 로우, 밑에 입실론이 있는 이런 형태다. 이 모양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부화성의 방정식에서 로우 v가 0이 된다면 여기서 분자가 0이 되면 전체 우변이 0이 되죠. 그래서 라플라스 방정식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나블라 제곱 v는 0. 이거는 더 심플하죠. 부화성의 방정식에서 최적 전압 밀도가 0일 때 우변이 0이 되어서 나블라 제곱 v는 0이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는 게 라플라스 방정식입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보기에 간혹 등장하긴 하는데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므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화성 방정식은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 모양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몇 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정전기의 식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가우스 정리, 발산 정리 이거에 대한 식을 모르더라도 4번에 포화성의 방정식이라고 나오죠. 이거 보이면 혹시 얘가 틀린 거 아닌가 의심을 해야 되고요. 나블라 제곱 v는 입실론분의 로우라고 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빠져 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빠졌기 때문에 4번 포화성 방정식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1번의 라플라스는 우리가 방금 보긴 했는데 나블라 제곱 v는 0이 된다. 이거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모르더라도 포화성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식이 틀린 것은 하고 물었는데 1번의 발산 정리와 가우스의 정리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단 4번 이거 라플라스죠. 라플라스의 방정식은 나블라 제곱 v는 0이다. 이거 맞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게 포이즌이 아니고 부화성이라고 했죠. 항상 보기에 부화성이 보이면 의심해야 된다. 나블라 제곱 v는 마이너스 로우분의 엡실론. 이거 맞나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맞지만 분모 분자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로우가 분자에 있고 입실론이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부화성에서 틀린 보기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보기에서 확실하게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먼저 학습한 후에 추후에 다른 내용으로 살을 붙여가는 것이 확실하게 점수 확보를 해놓은 채로 중요한 것과 덜 자주 나오는 것에 차이를 둠으로써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이 특히나 이런 시험 공부에서는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더 좋은 방식이 있을지 저도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전기 쌍극자와 포화성 방정식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전기 쌍극자 문제 나오면 전개 또는 전위가 몇 도에서 최대가 되고 몇 도에서 최소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 숫자 두 개만 기억하자고 했는데 뭐였나요? 0과 90이었죠. 그래서 전개든 전위든 반대로 기억하자. 0과 90 중에 더 작은 0에서 최대가 되고 더 큰 90에서 최소가 된다. 자, 이 내용이죠. 그 다음 부화송에서는 부화송 등으로 다양하게 읽히고 특히 이렇게 영어로 나올 때 이게 부화송이라는 걸 캐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하송 방정식은 식의 모양만 잘 기억하자고 했고, 이 식의 모양,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분모의 입실론, 분자의 로우 또는 로브이. 문제에서 틀린 거 고르라고 하는데 부하송이 보기에 보인다면 일단 의심하고 보자 라고 했었죠. 마이너스가 빠져 있거나 분모 분자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그래서 부하송의 방정식의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반드시 안 보고 떠올려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분명히 머리에 남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2장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2장 정전계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음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2장 전체 정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